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하면서 유튜브로 만나게 됐어요. 오늘도 역시나 시크릿 단어 잘 정리해가지고 클래스팅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라고 한다면, 진화와 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진화라고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어떠한 형질이나 몸의 특성이 변하면서, 즉, 유전자 구성이 변하면서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하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진화라고 한다는 것은 형질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변하는 건데 결국 이러한 형질, 작은 형질들이 변하는 것, 즉 변이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진화는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쳐봤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이어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요 진화 변이에 대해서 여기 뭐 갈라파고스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거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일단 그냥 한번 크게 훑고만 갑니다. 보면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에 처음 정착한 핀치 무리의 개체가 내는 다양한 빈칸 변이가 있습니다. 변이. 그래서 뭐 부리가 큰 애, 부리가 작은 새의 부리, 여기 핀치새요, 핀치새. 핀치는 새예요, 새. 예, 새예요. 그래서 그런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에는 예를 들어서 부리 모양이 긴 애, 짧은 애, 뭐 두꺼운 애, 얇은 애, 뭉툭한 애, 뭐 날카로운 애, 이러한 다양한 변이를 가진 핀치새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각 변이들이 지금 다양한 부리의 모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얘네가 원래 잘 살고 있었는데 각 섬마다 많이 나는 먹이의 종류가 다른 거야. 즉 여기 A 섬에서는 뭐 열매가 많이 나고 B 섬에서는 약간 딱딱한 씨앗 이런 게 많이 나고 그래서 요런 새들 각 섬에 존재하고 있던 핀치 새들이 부리 모양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먹이를 잘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먹이를 잘 먹지 못한 거야. 즉 아까 여기 B 섬에서는 뭐 딱딱한 종자가 많이 일어났다 했잖아. 많이 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얇은 부리를 가진 애들은 여기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어. 왜냐면 얇은 부리 때문에 그 딱딱한 씨를 먹으면서 부리가 다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잘 살지 못했어. 근데 그에 반해서 딱딱하고 강한 부리를 가진 아이들은 종자 껌이지. 밖에서 다 씹어먹지. 그러니까 걔네는 환경에 적응하기가 유리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B라는 섬에는 그 얇은 약한 부리를 가진 애들은 없어지고 오히려 딱딱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여러 세대를 즉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 거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예 다른 종으로 진화해가지고 현재 갈라파고스 제도 그 섬에 살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여기도 뭐 이름 짓기 나름이야. 뭐 B엔 아까 종자 많으니까 뭐 뭐냐 딱딱한 애들이 많이 살았다며 그런 종으로 분화했다며. 그래서 뭐 핀치 딱따구리스 뭐 이런 식으로 막 다른 종으로 분화해버리고 아까 A는 말랑말랑한 뭐 열매가 많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먹기 유리한 애들이 많이 살아남아서 걔는 다른 종으로 분화했겠지. 그럼 예를 들어 뭐 핀치 열매그라스 뭐 이런 종으로 분화하고 그랬던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아무튼 결국 다양한 변이가 있었지만 이런 변이가 점차 쌓이고 분리가 되면서 다른 종으로 진화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 진화라는 것에 있어서 변이는 필수야. 즉 변이가 일어나야 진화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변이가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때 말하는 변이는 여기 빈칸 채워봤죠? 유전적 변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즉 얘들아 유전자가 변해야 저번 시간에 강조했지. 유전자가 변해야 형질이 변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변이들 중에 우리 유전적 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즉 유전자가 변해서 나타나는 차이점. 오케이. 그러면 혹시 또 모르니까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냥 들어가기 전에 너무 두꺼워. 너무 두꺼워. 그러니까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같은 종 개체에서 나타나는 형태나 기능의 차이예요. 그냥 결국 형질의 차이. 근데 같은 종 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뭐 사람의 피부색, 눈 색깔, 곱슬머리, 직모 이런 거. 근데 이러한 변이의 종류에는 두 가지, 유전적 변이가 있고 환경적 변이가 있어요. 환경적 변이는 비유전적 변이라고도 합니다. 보면은 유전적 변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가 유전적 변이에요. 오케이,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 그렇지만 이 환경적 변이, 즉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비유전적 변이의 예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건 거야. 어떤 사람은 우린 같은 인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근육이 엄청 많아. 즉, 그 사람은 열심히 훈련을 통해서 보다 많은 근육량을 가지는 변이를 나타나게 된 거잖아. 오케이? 그런 거. 즉, 이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이 안 돼요. 왜? 이 환경적 변이는 내 유전자가 바뀌어서 나타난 게 아니잖아. 즉 내가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나타난 변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획득한 이 변이가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즉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 빵빵 근육맨이 되어도 내가 낳은 아기가 날 때부터 근육이 많진 않다라는 거야. 오케이? 왜? 이건 내 유전자가 바뀌어서 근육이 많아진 게 아니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것도 있어. 그 혹시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아프리카의 카렌족 여인들 알아요? 카렌족 그 약간 내가 또 그림 실력을 발휘해 보면은 이게 얼굴이 있고 그 목에다가 링을 엄청 많이 껴가지고 이렇게 목이 엄청 긴 여자들, 아프리카 여자들 알죠? 그 목 긴 사람들, 여인들, 여자들 목 긴 링 목걸이 꽂아가지고 목 길게 하는 거. 그거는 지금 이 사람은 같은 우리 인간 종이지만, 우리 같은 인간이지만, 목의 길이가 우리 일반 사람하고 비교해봤을 때 엄청나게 길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전적 편인 거야. 즉, 이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는 얘네가 깐난애기처럼 태어날 거 아니야. 똑같이. 그때는 일반 사람들랑 목이 똑같아. 목의 길이가 똑같아. 그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긴, 무겁고 그런 링 목걸이를 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진 거야. 오케이. 즉,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난 목이 긴 형질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비유전적 편이, 즉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목이 길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목이 긴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 그럼 그냥 또 정상 아기가 태어나요. 목 긴 정상인 애가. 오케이, 이렇게 이러한 변이에는 유전적 변이가 있고 환경적 변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요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 즉 유전적 변이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넘어오세요. 넘어오면 바로 요 유전적인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즉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요 변이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돌연변이가 있고 두 번째는 유성생식이 있습니다. 즉 돌연변이랑 유성생식 때문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나왔죠? 아까 말했죠? 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됩니다. 빈칸 채우면 되겠네. 유전적 변이는 말 그대로 유전자가 변한 거니까 내 자식한테 내 유전자 물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유전적인 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게 하는 원인 중 첫 번째인 돌연변이 한번 알아본다면 일단 이 돌연변이는 우리 이미 1학기 2차 고사 때 배웠어. 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할 때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그냥 갑자기 그냥 이유 없어. 뭐 자외선이 이유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어. 아니면은 뭐 방사선에 노출이 됐다라든가 아무튼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내 유전자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즉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괜찮겠어? 돌연변이로 그냥 갑자기 그냥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요 돌연변이는 어떻게, 언제, 어떻게 나타나지 아무도 몰라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요 돌연변이라는 말 자체가 유전자가 변해버리는 것 자체, 그 유전자가 변하는 것 자체를 돌연변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변이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게 원래 붉은색 유전자, 다 붉은색 유전자 보여요? 붉은색 유전자만
갖고 있던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이유로 돌연변이, 즉 초록색 유전자를 가지는 애가 태어나 버린 거야. 이게 돌연변이지. 그러면서 얘는 원래는 다 붉은색이라고 하는 털색 껍질 색깔 갖고 있었는데 초록색이라고 하는 껍질 색깔, 즉 다른 변이가 나타나 버린 거지.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와서 그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두 번째는 유성생식이에요. 얘들아, 유성생식이라고 한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냥 수정을 한다는 얘기가 유성생식이에요. 오케이. 즉 어떠한 생물이 자기를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자신과 똑같은 자손을 낳는 거, 요거는 무성생식이지. 이거는 유성생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남자 수컷으로부터 정자, 그리고 암컷으로부터 정자, 즉 성이 있는 개체들로부터 각각 생식세포가 모여가지고 수정을 통해 자손을 낳는 걸 유성생식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때 왜 다양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얘가 엄마고 얘가 아빠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가 지금 털 색깔이 다르잖아. 즉, 엄마는 하얀 색깔 털 색깔을 갖고 있고 아빠는 까만 색깔 털 색깔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 엄마한테 요거 흰 색깔 털 유전자, 그리고 아빠로부터 까만색 털 유전자 그래서 만나버리면은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은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이 얼룩무늬로 나타나거나, 혹은 다르는 뭐 검은색, 흰색 가지고 뭐 회색으로 나타나던가, 아니면은 뭐 점박이로 나타나던가, 아니면은 여기 반절은 하얀색, 뭐 반절은 까만색, 이런 식으로 다양한 털색에 대해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괜찮겠어? 왜? 유성생식. 즉 엄마랑 아빠가 랜덤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아무렇게나 줘가지고 이런 유전자들도 합쳐지잖아. 이게 플러스가 지금 수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은 정말 다양한 변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나을 수 있다. 오케이? 우리 쌍꺼풀만 봐도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엄마는 쌍꺼풀이 없고 우리 아빠는 쌍꺼풀이 있어. 근데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쌍꺼풀이 있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내 동생은 테디 그래. 테디는 그 애가 약간 쌍꺼풀이 있다가 말았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쌍꺼풀이 있다가 테디야 미안해. 쌍꺼풀이 있다가 중간부터 살짝 연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살짝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랑 아빠로부터 생식세포 조합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아빠의 유전자가 더 셌던 거지. 그래서 완전 쌍꺼풀이 팍 있는데 우리 테디는 쌍꺼풀이 약간 중간에 있다 말던가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심지어 걔는 어렸을 때 짝눈이었어. 오른쪽엔 쌍꺼풀이 있고 왼쪽은 없고 뭐 이런 식이었어. 이렇게 아무튼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이 되니까 자손한테 좀 다양한 형질, 즉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변이. 왜? 나 형들 다른 거잖아, 지금. 오케이. 넘기세요. 넘기세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돌연변이 어딨지? 돌연변이 여기 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있을 텐데, 자, 그 빈칸에 들어간 말은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돌연변이라고 한다는 것은 DNA의 유전 정보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부모에게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게 돌연변이에요. 아까 왜 딱정벌레잖아. 원래 다 붉은색이었는데 갑자기 초록이가 태어나버리는 거지. 괜찮겠어? 오케이. 그 다음 빈칸은 유성생식 나왔어요. 유성생식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나왔죠? 얘는 암수생식세포, 즉 난자와 정자, 꽃밥과 미씨, 식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암수생식세포의 뭘로? 그렇죠. 수정, 즉 결합으로 자손이 만들어지는 생식 방법인데, 이렇게 부모의 형질이 다양하게 섞이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괜찮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이의 원인에 대해서만 알아봤다면 요 돌연변이로, 즉 다양한 변이로 진화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어. 유명한 사람, 다윈. 그래서 그 다윈의 자연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연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 크게 받고 갈게요. 이렇게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은 지금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장 신빙성 있고 가장 신뢰를 많이 얻고 있는 진화 이론입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 선택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본다면 그냥 한번 쭉 읽고 갈게요.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주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에게 유리한 형질을 전달하는 것. 이러한 전달이 누적이 되게 되면서 다른 종으로 분화하게 되는, 즉 변이가 전달되게 되면서 아예 새로운 종으로 분화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진화 이론이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연 선택이 오랜 시간 동안, 여기 나와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반복이 되면은 빈칸 새로운 종으로 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지금 너무 말이 길잖아. 그래서 단계를 하나 찝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여기 그대로입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 즉, 첫 번째 빈칸은 과잉 생산입니다. 과잉 생산. 즉,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떠한 면적이 있어. 즉, 어떠한 정글이 있다라고 쳐볼게. 그 정글에 예를 들어서 기린 50마리밖에 못 살아. 딱 귀신이란다. 미안해요. 기린 50마리가 살 수 있는 먹이와 자원과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항상 생물은 그 50명을 오버해서, 즉 과잉으로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 괜찮겠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즉 자손의 수가 많다 보니까 그 개체들 간에 다양한 형질이 존재해. 즉 많은 변이가 생겨요. 봐봐요. 여기 나와요.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 즉 기린이라고 한다는 것에는 항상 과잉 생산, 많은 자손이 태어나잖아. 근데 그 자손들 중에는 많은 변이가 존재해요. 즉 목의 길이가 긴 애, 목의 길이가 짧은 애, 더 짧은 애, 목의 길이가 엄청 긴 애. 즉 다양한 변이를 가진 다양한 개체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 그 기린이 살 수 있는 곳은 딱 50마리가 한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개체들은 서로 생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개체 사이에서 먹이나 서식지 아니면 배우자도 중요하지. 배우자.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난 잘생긴 애가 좋아. 내가 잘생긴 애를 좋아하듯이. 괜찮겠어? 이렇게 그런 서식지에서 먹이나 아니면 나의 살 곳, 나의 서식지, 나의 집 아니면 배우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 자연 선택이 일어나. 즉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지. 즉 아까 기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얘네는 목이 남들보단 기니까 어쨌든 그 높은 나무 위에 있는 잎을 뜯어먹고 사는데 당연히 목이 짧은 애들보다 목이 긴 애들이 나무 위에 꼭대기 것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살아남기에 유리했던 거야. 더 튼튼해졌으니까. 더 많이 먹어서.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없으니까. 오케이? 즉, 이렇게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는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했지? 얘네는 지금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목이 긴 애들인 거잖아. 즉, 얘네는 원래 유전자 자체가 목이 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애들인 거지. 그니까, 이런 애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한테 그대로 자신의 유전자 물려줄 것이고 당연히 많이 살아남은 애들이 많은 자손을 낳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목이 긴 애들이 많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 요러한 과정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생물의 진화가 나타나는 거야. 진화. 유전자 구성. 즉, 저번 시간에 배웠지. 진화라고 한다는 것은 유전자 구성이 바뀐다라는 거. 즉, 기린이라는 종은 그냥 원래 그냥 다 목이 긴 유전자를 갖게 되어버리는 거야. 즉, 기린이라는 집단 안에
원래는 목이 짧은 애들, 긴 애들, 짧은 애들, 긴 애들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오랜 시간 거쳐가면서 짧은 애들 유전자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지. 왜? 얘네들은 살아남지 못해서 즉 자손에게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으니까 이 유전자는 점점 없어지고 목이 긴 유전자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기린이라는 종에 대해서 유전자 구성 자체가 그냥 목이 긴, 얘는 원래부터 목이 긴 이런 긴 목의 유전자들을 갖게 되는 유전자 구성이 변해버리게 되는, 즉 진화가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지.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의 과정은 첫 번째 과잉 생산, 그다음에 변이, 즉 많이 낳게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변이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 애들끼리 생존 경쟁을 한다. 그래서 얘들아 이 생존 경쟁, 이 자연 선택 이 진화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고 해요. 즉 생존 경쟁 안에서 적절한 아이, 즉 그 환경에 적응한 자가 생존한다라는 거고, 약육강식, 즉 약한 아이는 강한 아이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이게 물론 진짜 걔를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에 유리한 애가 살아남는 거라는 거지. 즉 환경에 유리하지 못한, 즉 불리한 형질을 갖고 있는 애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야. 목이 짧은 애들.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어. 왜? 목이 짧으니까 얘네는 높은 위치에 있는 나뭇잎을 못 먹거든.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야.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냉정한 거야, 냉정한 거. 오케이. 이렇게 생존 경쟁을 통해서 이게 자연 선택, 즉 적자 생존의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누적되다 보면은 생물의 진화가 나타난다라는 거. 괜찮겠어요? 오케이, 바로 요거. 요 과정이 자연 선택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괜찮겠어? 그래서 이러한 다윈의 자연 선택은 엄청나게 많은 지지를 받았어. 그래서 와 천재다, 미쳤다. 와 우리는 생물이 어떻게 다양한 종으로 분화하고 달라지고 진화하나 궁금했는데 바로 요거였구나. 이게 해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지.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본다면은 얘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영국 사람에서 이 다윈은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즉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러 종으로 분화하는 자연 현상을 그런 자연 선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즉 생물의 진화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는 썰로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얘들아 얘는 그냥 TMI로 보면은 다윈은 되게 부자였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은 애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 다윈이 다윈호라는 그 배에 탐험을 같이 나가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 갈라파고스 섬 있지? 갈라파고스 그 핀칫에 있었던 그 갈라파고스 섬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게 된 거야. 그때 핀칫에도 관찰하게 됐어.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거야. 저 핀칫에만 봐도 다양한 변이가 있는데 각 섬마다 떨어져 있는 섬마다, 즉 지들이 살고 있는 섬마다 그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다른 종으로 분화를 했구나라는 걸 관찰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잘 기록해 와가지고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이렇게 자연 선택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으니까 띵가띵가 놀면서 관찰하고 그리고 배 타고 한 1년 이렇게 막 해외 나갔다 오고 이렇게 한 거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윈이 물론 이제 생명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지. 이 진화의 원리를 설명해 봤잖아. 오케이. 근데 그래서 이러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이거겠지. 생물 사이의 동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공한 것. 즉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생물들 간의 유연관계, 즉 원숭이랑 이 인간이랑 얼만큼 가깝고 상어랑 고래랑 얼만큼 가깝고 걔네들은 어떤 형식으로 다르게 진화했고 이런 걸 몰랐는데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발견이 되게 되면서 생물의 유연 관계를, 즉 동물이나 그러니까 그 원숭이나 인간이 얼마만큼 가까운지의 그런 유연 관계를
진화의 관점에서 생각하겠단 말이야. 괜찮겠어?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했어. 왜냐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아까 우리 다윈 아까 설명할 때 결국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갖고 있는 애가 어떻게 냈어? 그래, 살아남는다고 했잖아. 즉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유 공장, 그때는 공장이 많았으니까 우유 공장, 아니면은 뭐 의류, 옷을 만드는 의류 공장, 아니면은 뭐 우리 이런 나무 책상을 만드는 목재 공장, 이러한 각각의 공장들에 의해서 각각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다 다른 거야. 괜찮겠어? 어떤 공장은 손이 빠른 사람, 어떤 공장은 뭐 빠르게 오류를 찾아내는 그런 불량품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즉 각각의 그런 산업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데에 유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뽑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배치를 한 거야. 즉, 너는 잘 찾아? 너는 그러면은 불량품 가는 데로 가. 너는 손이 빨라? 너는 그럼 만드는 데로 가. 너는 사포질을 잘해? 너는 그런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 단계로 가. 라고 하면서, 즉,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야. 즉, 사람들마다 각기 가진 고유의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유의 능력이 잘 적응될 수 있는 곳으로 배치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이거야. 그렇지만 나쁜 건 그거야. 불평등 구조와 경쟁, 인종차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거야. 결국 사람이 태어난 고유한 능력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넌 이거 못해? 너는 그만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옛날엔 이게 심했어. 우리 흑인 백인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난 것뿐인데 마치 그냥 너는 흑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건 못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냥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세계, 원리가 원래 그렇다. 너는 흑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흑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거 못할 거야. 즉, 흑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사무직은 못 써. 너는 그냥 노동만 해. 이런 거. 괜찮겠어? 그리고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분석적인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마치 그거는 안 돼. 그건 안 돼. 막 이렇게. 원래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옛날에는 근데 그때, 이때 시대 때는 얘들아 이거 한 100년 전이야, 100년 전. 그때는 얼마나 심했겠어. 그치?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그냥 종의 진화. 그냥 생물들 간의 유연 관계가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설명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거를 사회로 끌어오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또 말이 길어지는데, 항상 얘들아, 과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회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야. 즉, 과학이 우선 발견을 하거나 어떤 거를 뭔가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걸 꼭 사회 구조에 끌어옵니다. 끌어와요. 이것도 봐봐. 그냥 이거는 그냥 과학적 이론일 뿐인데 이거를 마치 사회적 구조에 껴 맞춰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뭐 문과, 이과, 막 과학, 사회로 나눠져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이분법적으로 사고해서는 안 돼. 왜냐면 이게 현실이거든. 사회적인 발견도 과학으로 끌어오고 과학적인 발견도 사회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상호 관계적이라는 거. 상호 관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보도록 가고요. 자연 선택의 사회나 그거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알았죠? 오늘은 시크릿 단어 오늘 잘 하고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 한번 배워야겠죠? 시크릿 단어 본다면은 깎아로 넘어와서 첫 번째는 돌연변이,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유성생식. 왜? 얘네가 뭐였는데? 그치, 얘네가 유전적 변이를 나타내는 원인이었고, 그래서 세 번째 시크릿 단어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자연선택. 자연선택.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시크릿 단어 세 개 말했다. 그래서 이건 클래스팅에 잘 정리해가지고 내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 또 다음 주에 얼굴 보도록 할게요. 안녕.